안녕하세요. 크레아폼 한국지사의 세일즈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전정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3D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X 엘리먼츠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VX 엘리먼츠 안에는 치수 측정 모듈과 메쉬 편집, 역설계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들이 VX 인스펙터와 VX 모델입니다. 저희 크레아폼의 소프트웨어 모듈인 VX 인스펙터와 VX 모델을 소개하면서 제품 측정 및 3D 프린팅을 위한 메쉬 편집을 하는 과정을 간략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VX 인스펙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VX 인스펙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치수 측정 소프트웨어 모듈이라 할 수 있습니다. VX 인스펙트의 컨셉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VX 인스펙트의 기능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스캔한 메쉬를 측정하려면 치수의 기준값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3D CAD 파일이며 VX 인스펙트는 CAD 파일의 여러 형식들 중 공통 규격인 IGS와 스텝 파일을 기준값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크레아폼의 측정 장비로는 3D 스캐너와 무선 접촉식 프로브, 사진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VX 인스펙트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종류의 장비들을 모두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 데이터이자 기준값인 CAD와 측정 데이터인 메쉬를 어떻게 정렬하느냐입니다. 3차원 공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CAD 파일과 메쉬를 정렬하고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하며 VX 인스펙트에서는 다양한 얼라이먼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도면을 보면 여러 기하 공차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VX 인스펙트에서는 측정 중 해당 부위의 기하 공차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면에 기입된 대로 데이터물 설정하고 형상, 윤곽, 위치, 자세 기하 공차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VX 인스펙트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VX 인스펙트의 인터페이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뷰어는 3차원 공간상에 위치한 CAD 파일과 메쉬 파일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마우스로 자유롭게 위치와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전부 모여 있으며 작업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색 트리에는 VX 인스펙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 테이블에는 VX 인스펙트에서 설정하고 측정한 모든 개체들이 표시가 되며 이 중 한 개체를 클릭하면 치수 테이블의 상세 치수 정보와 기하 공차가 표시됩니다. VX 인스펙트는 크레아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X 스캔에서 스캔을 완료한 메쉬를 VX 인스펙트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측정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준값인 CAD 파일을 불러온 뒤 메쉬 파일과 정렬을 하도록 얼라이먼트를 시작합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도면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에 개체를 생성하여 상세 치수를 측정하고 컬러 맵을 생성해서 표면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레포트를 생성하여 출력합니다. 각 과정들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라이먼트는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측정을 시작할 때 기준값인 CAD 파일과 측정 데이터인 메쉬는 서로 떨어져 있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6개 방향의 자유도이며 X, Y, Z축과 각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 총 6개 방향입니다. 이러한 자유도를 구속하면서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CAD 파일과 메쉬 파일을 겹치게 정렬해 주는 것이 얼라이먼트입니다. VX 인스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얼라이먼트는 서피스 베스트 핏으로 사전 정렬 단계입니다. 일단 CAD 파일과 메쉬를 형상 기반으로 하여 가깝게 붙여줍니다. 자동 또는 수동으로 CAD와 메쉬의 동일한 부위를 간략하게 클릭해서 정렬합니다. 사전 정렬이 완료되면 일반 얼라이먼트 또는 데이텀 레퍼런스 프레임을 이용한 얼라이먼트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정렬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이 되는 부분에 점, 평면, 원 등의 개체를 만들고 얼라이먼트를 시작합니다. 지그의 파트를 고정시키고 검사를 할 때 점 선택 또는 RPS, 레퍼런스 포인트 시스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그를 보면 각기 떨어져 있는 3개 이상의 구가 있고 각 구의 좌표가 명판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를 제품과 함께 스캔한 뒤 구의 중심점을 추출하고 이 중심점들을 명판에 적혀 있는 좌표에 맞게 정렬할 때 이 두 가지 얼라이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선택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면 3개 또는 면, 선, 점 등의 요소를 가진 개체들을 만들어 정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텀을 이용한 얼라이먼트도 있는데 이는 데이텀 설정이 된 개체 또는 데이텀 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정렬을 진행합니다. 설계 도면에 데이텀 기호가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 얼라이먼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체 측정의 경우 도면에 표시된 부위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의 길이, 각도와 같은 치수와 여러 형상의 개체를 생성하고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렬이 된 CAD 파일에서 해당 부위를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만들 때 데이텀을 생성할 수 있는데 데이텀을 설정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텀의 정의는 기하공차를 설정할 때 이 기하공차를 규제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 부위입니다. 보통 정밀 가공이 된 부분이나 결합 부위 등의 중요한 부분에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면을 만들 때 데이텀을 생성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실제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평면을 생성합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데이텀을 설정하면 이 울퉁불퉁한 표면과 맞닿는 상대 표면, 절대적으로 평면인 측정값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평면과 같은 개체로 얼라이먼트를 할 때와 데이텀으로 설정된 평면으로 얼라이먼트를 할 때 측정값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VX 인스펙트에서 생성할 수 있는 기하공차는 형상, 윤곽도, 방향, 위치 공차의 4가지 종류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방향과 위치 공차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필수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컬러맵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CAD와 스캔한 메쉬를 정렬하고 CAD 파일의 표면을 기준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을 색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컬러맵입니다. 컬러맵은 표면 편차와 특히 물체의 변형이 있을 때 경향성을 확인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레포트는 엑셀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VX 인스펙트는 같은 형상의 여러 파트를 계속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엑셀의 한 개 시트마다 한 파트씩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측정했던 개체들의 상세 치수와 기하 공차가 포함되어 나오며 3D 뷰어 상에서 각 개체마다 주석을 달고 스냅샷을 찍어서 레포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간단한 작업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VX 인스펙트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 파트를 먼저 스캔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할 스캐너는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입니다. 저희 크레아폼의 메인 모델이고 특징으로는 최대 25미크론의 정확도와 외부 트래커가 없이 셀프 포지셔닝이 가능한
휴대성이 있습니다. 위아래에 2개의 카메라가 있고 가운데 레이저 모듈에서 11개의 블루 레이저 크로스가 나와서 블루 레이저 크로스가 물체 표면에 쏘아지면 그 레이저를 위아래의 카메라가 보면서 표면 데이터를 습득을 합니다.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빠른 스캔 속도이고요. 그런 스캔 속도는 총 22개의 레이저로부터 나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로 이 회색 플라스틱 사출품을 스캔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 물체에 포지셔닝 타겟들이 붙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스캔 블랙의 경우에는 외부에 트래커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아래에 있는 카메라가 레이저와 함께 동시에 포지셔닝 타겟을 보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만약 물체가 이렇게 강체이고 변형이 없다면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서 스캔을 해도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캐너의 카메라가 보는 영역은 가로 세로 31에서 35cm 정도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 카메라가 물체 표면에 투영이 된 레이저 라인을 보면서 동시에 4개 이상의 포지셔닝 타겟을 보면서 스캔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타겟을 통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파트와 스캐너의 3차원 공간의 포지셔닝을 잡기 때문에 이 물체를 움직이든 아니면 스캐너로 움직여주든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골고루 영역을 색칠을 해주듯이 보면서 스캔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영역에 대해서 싱글 레이저 모드를 이용해서 좁은 부위의 영역을 이제 카메라 한 개만을 이용해서 스캔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 중에 확대 축소라든지 셔터 스피드 같은 파라미터들을 스캐너에 달려있는 다기능 버튼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완료한 다음에 스캔 모드를 빠져나가서 해당하는 영역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허공에 떠있는 노이즈, 이 노이즈들은 제 손이 스캔이 된 겁니다. 반전 선택을 통해서 간단하게 선택이 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삭제가 완료된 후 최적화를 눌러주면 지금까지 보신 메쉬의 화면은 라이브 뷰로 이제 현재 메쉬가 스캔된 상황을 프리뷰로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이제 메쉬, STL 파일 결과물로 추출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에서 메쉬의 최적화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최적화 계산이 완료가 되면 이 메쉬를 이제 VX 인스펙트와 같이 측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스캔이 완료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은 메쉬 파일이며 이 메쉬 파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목적이시면 메쉬를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STL 파일 형식으로 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법 STL로 추출이 됩니다. 또한 스캔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VX 인스펙트에서 측정을 하실 목적이면 툴바에서 메쉬 검사 버튼을 누르시면 스캔한 메쉬가 바로 VX 인스펙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스캔한 메쉬를 측정할 때 사용할 기준이 되는 CAD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때 STP 또는 IGS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VX 인스펙트에서 이 CAD 파일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측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CAD 파일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서 로딩이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와 CAD가 함께 다 불러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3차원 공간상에서 떨어져 있는 메쉬와 CAD 파일을 같이 붙여줘야 합니다. 보통 프리 얼라이먼트, 가얼라이먼트 단계에서는 서피스 베스트 핏을 이용하여 정렬을 합니다.
형상이 복잡하고 겹친 영역이 많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자동으로 합쳐지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CAD와 메시 파일에 같은 영역에 같은 번호를 가지도록 클릭을 하여 수동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찍어주시면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하여 정렬을 하게 됩니다. 대략 4개 정도의 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적용이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메쉬와 CAD를 제대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서피스 베스트 핏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CAD와 메쉬를 갖다 붙여주는 것이지 제대로 도면상에 있는 대로 설계자 의도에 따라 정렬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데이텀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데이텀 A, B, C에 해당하는 평면 3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데이텀을 일일이 설정을 해주고 데이텀 평면 ABC가 생성이 된 다음에 DRF에서 개체를 선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차, 2차, 3차 데이텀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까 서피스 베스트 핏과 다르게 다른 형태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텀 레퍼런스 프레임을 이용하여 정렬을 완료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평면이 될 평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안쪽에 원뿔을 추출을 합니다. 원뿔이 생성되고 난 다음 아까 만든 평면과 원뿔이 교차하여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구성대응으로 설정해 주고 평면과 원뿔의 교차점을 선택해 줍니다. 또한 만들고자 하는 기하공차, 이번에 위치공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텀 A, B를 기준으로 하여 이 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하공차를 생성하여 줍니다. 확인을 눌러야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근처에 있는 한 평면을 눌러서 측정 방법은 메쉬로, 또한 기하공차는 반대편에 있는 평면 데이텀 B에 대해 평행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에서 평행을 선택을 해주고 데이텀 기준을 B로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측정이 되며 현재 공차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 주석을 추가하여 각 개체의 정보를 바로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측정의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면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평면의 편평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행도의 경우 추출하지 않으려면 체크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평면이 아닌 윤곽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표면의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또한 기하공차 테이블에서 표면 프로파일을 선택하여서 윤곽도를 확인합니다. CAD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바로 측정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거리 측정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의 경우 점과 평면 간의 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며 아까 만든 원의 중앙과 평면의 X축 거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거리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치수에서 3D 거리가 아닌 X축 거리를 선택해주면 X축 방향으로 이루는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만든 개체들도 주석을 추가하여 화면상에서 아까 체크하였던 측정 정보들을 바로 화면상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들은 후에 측정 레포트에 삽입이 되어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형과 같은 개체들을 생성하여서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컬러맵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러맵의 경우에는 CAD 파일 대비 메쉬 파일의 표면 편차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컬러 맵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컬러 스케일에서 원하는 대로 색상 분포와 오차 범위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 후 주석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의 표면 편차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추가해주는 주석 외에도 컬러맵 그리드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보는 시점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표면 편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편차와 가장 작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최소 편차 주석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체와 컬러맵 측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VX 인스펙트의 결과물인 검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스냅샷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스냅샷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스냅샷 항목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대로 개체와 측정물을 배치해 줍니다. 띄우고자 하는 개체는 인스펙션 테이블 밑에 사람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숨김과 보이게 하는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 주석 추가를 눌러서 해당하는 개체의 주석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러맵에 대한 스냅샷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냅샷의 항목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스냅샷 내에서 CAD 파일을 숨겨줍니다. 또한 메시상에서 컬러맵을 표현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좌측 하단의 XY Z축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편리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3D 편차 주석 추가를 눌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에 표면 편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을 추가를 하고 주석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맵 그리드를 추가하여 일정 간격의 표면 편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격은 글꼴 크기를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완료가 되면 검사 보고서의 항목을 눌러서 일반적인 검사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또한 이 항목들은 더블 클릭을 하면 기입이 되며 필요가 없는 항목들은 X 버튼을 눌러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 정보들의 기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검사 보고서가 추출이 되며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엑셀 파일을 확인하면 지금까지 측정해왔던 개체들의 정보와 스냅샷이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테이블로 나오는 개체의 정보는 VX 인스펙트 상에서 프로그램 테이블에 치수 테이블 옆에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만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VX 인스펙트로 측정을 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간단한 동영상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 VX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X 모델은 메쉬 편집 및 역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이 컨셉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VX 모델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VX 모델은 스캔이 완료된 메쉬의 표면과 형상을 편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메쉬 표면 품질을 개선하고 메쉬 크기를 바꾸거나 자르거나 붙일 수 있습니다. UI는 심플하면서 각각의 여러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를 추출해서 활용하기 전 X, Y, Z 좌표계에 따라 정렬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VX 모델은 VX 인스펙트와 유사하게 여러 얼라이먼트 방법을 제공합니다. 물체의 각 파트를 따로 스캔한 뒤 정렬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VX 모델은 메쉬의 형상과 서피스를 CAD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넙스 서피스와 객체로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CA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역설계를 시도하실 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VX 모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X 인스펙트와 유사하게 도구 모음의 모든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탐색 트리에 작업을 하면서 생성한 모든 요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3D 뷰어에서는 메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쉬 영역을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VX 모델을 이용한 작업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캔을 완료하고 메쉬를 생성한 뒤 VX 모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메쉬를 3D 프린팅을 위해 편집하는 작업과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역설계 작업입니다. 우측의 역설계 작업을 보시면 메쉬의 표면을 그대로 본떠서 CAD 소프트웨어로 서피스를 넘겨주는 오토 서피스 작업과 제대로 된 역설계를 위해 중요 부위의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고 CAD 소프트웨어로 넘겨주는 디자인 인텐트 작업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을 위해 메쉬를 편집하는 작업의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메쉬를 생성한 뒤 VX 모델로 불러오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클린 메쉬로 메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주고 메쉬 개선 기능 및 편집 기능으로 본격적인 편집을 합니다. 이후 메쉬를 XYZ로 정렬하는 얼라이먼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물체의 일부 영역을 각각 따로 스캔하였다면 이를 합쳐주는 메쉬 병합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메쉬를 추출하는 것으로 작업이 끝납니다. 방금 보신 작업 각각의 단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 메쉬는 마우스 클릭 한두 번으로 간단히 메쉬 전체 표면을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불균일한 표면이나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편집이 적용되는 강도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메쉬 개선 기능은 어떻게 보면 VX 모델의 핵심 기능입니다. 여러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쉬 표면과 경계선에 뚫려있는 구멍을 메꿔주고 불균일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고객분을 위해 작업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을 스캔해서 나온 메쉬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시는 고객이셨습니다. 인체 부분의 스캔, 특히 손은 스캔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캔을 하면 스캐너의 카메라가 잘 볼 수 없는 손가락 안쪽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흔들린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를 메쉬 개선 기능들 중에서 구멍 채우기, 디피처, 경계선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하였습니다. 손을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정도로 편집이 가능하며 당시 고객분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메쉬 개선 기능 또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메쉬 개선 기능은 메쉬 자체의 형상과 크기를 편집하고 자르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메쉬 메꾸기 기능은 메쉬 표면상에 남아있는 작은 미세 구멍도 채워주는 마무리 기능이며 3D 프린팅을 위해 메쉬를 편집하는 작업에서는 마지막에 꼭 해주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VX 모델에서도 VX 인스펙트와 유사하게 메쉬 정렬을 위한 여러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메쉬의 무게중심에 맞춰주거나 생성한 객체로 자유도를 구속해서 XYZ 원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X 인스펙트와 동일하게 형상 기반의 서피스 베스트 핏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조립이 되는 파트를 각각 따로 스캔을 했을 때 조립하듯이 정렬할 수 있도록 공통 엔터티 기반 얼라이먼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각 파트를 어셈블리하는 작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정으로 물체의 일부 영역을 따로따로 스캔을 했다면 2개 이상의 메쉬를 서피스 베스트 핏 얼라이먼트로 정렬한 뒤 이를 한 메쉬로 합쳐주는 병합 기능이 있습니다. 각 메쉬마다 우선순위를 설정이 가능하며 어느 메쉬의 형상을 우선으로 합쳐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 단계들의 간단한 예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X 모델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트를 또 스캔을 할 건데요. 이때 사용할 스캐너는 아까 사용했던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가 아니라 고스캔 스파크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저희 크레아폼 라인업 중에서는 엔트리 모델이고요. 아까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가 11개의 크로스의 블루 레이저를 사용했다면 고스캔 스파크의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99개 스트라이프 패턴의 백색광 LED를 사용합니다. 99개의 백색광 LED가 물체 표면에 투영이 되면 위, 중간, 아래에 있는 3개의 카메라가 백색광 패턴을 보면서 동시에 포지셔닝 타겟과 물체의 형상을 추적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합니다. 따라서 핸디스캔 블랙보다 스캔 영역은 좀 더 넓고 타겟은 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 스캔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도는 핸디스캔 블랙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2가지 물체를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고스캔 스파크로 2가지 물체를 스캔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람 모양의 두상부터 먼저 스캔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턴테이블을 사용을 할 건데요. 턴테이블은 이제 사용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360도 돌아가면서 스캔할 때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 턴테이블과 두상에 약간의 타겟을 부착을 하였고요. 고스캔 스파크는 타겟을 필수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붙여주면 더욱 빠른 속도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물체와 40cm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면서 스캔을 합니다. 고스캔 스파크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보는 영역은 가로 세로 39cm이고 백색광 LED를 물체 표면에 투영을 하면서 스캔을 합니다. 영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면서 스캔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스캔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핸디스캔 블랙과 마찬가지로 다기능 버튼을 갖고 있어서 확대와 축소가 간편하게 됩니다. (3D) 뷰어상으로 스캔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일부 영역이 안 됐는데 이때 다시 바로 해당 영역을 보면서 스캔이 재개 가능합니다. 다 되었는지 확인한 후 스캔 모드를 나가서 불필요한 영역들을 삭제해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핸디스캔 블랙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남기고자 하는 영역을 연결부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영역은 반전 선택으로 하여 삭제를 해줍니다. 또한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는 불필요한 노이즈들도 전부 지워줍니다. 삭제가 완료되면 최적화를 눌러서 STL 파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완료합니다.
여기서 바로 VX 모델로 보내기를 하여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추가를 눌러서 다른 파트를 또 스캔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스캔했던 파트는 숨김으로 해놓고요. 두 번째로 스캔할 파트는 차량의 언더커버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도 포지셔닝 타겟이 붙어 있어서 자유롭게 스캔이 가능하고요.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스켓 스파크의 경우에는 물체와의 거리가 40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가로 세로 39cm를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영역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색칠하듯이 움직여주면서 스캐너에 있는 3개의 카메라가 모두 물체 표면을 볼 수 있게 움직여주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일부 디테일 있는 부분들만 스캔을 완료해 줍니다. 스캔이 완료되었으면 아까와 같이 내보내기에서 메시를 눌러 메시 파일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VX 모델로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VX 모델에서 편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에 보시면 스캔을 완료한 메시 2개가 있고, 현재 VX 모델 트리뷰가 새로 생성이 되어서 2개의 메시 모두 VX 모델 상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고스캔 스파크를 이용하여 물체를 스캔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스캔 후 나온 메쉬를 VX 모델로 불러온 다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클린 메쉬입니다. 자동으로 설정하는 파라미터에 따라 메쉬를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다듬어 줍니다. 현재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에서 스파이크라고 인식한 거친 부위입니다. 적용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매끈하게 편집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메쉬 개선 기능 중 하나인 경계선 편집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거칠게 마무리된 메쉬 끝단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를 선택하고 커브 늘리기 강도를 설정을 해주면 미리 보기로 녹색 선이 표시가 됩니다. 커브 늘리기 강도를 너무 높게 하면 메쉬가 왜곡이 될 수 있으니 여러 부위를 확인해주고 적당한 강도를 설정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메쉬 끝단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 다른 파트로 경계선 편집 모드의 다른 기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쉬 내부에 막혀있는 경계선을 클릭하면 완벽하게 반듯한 직사각형과 슬롯, 원 모양으로 경계선을 편집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역설계 또는 3D 프린팅을 위해서 경계선을 다듬을 때 메쉬 내에 막혀있는 경계선을 편집할 때 유용합니다. 이제부터 VX 모델의 메쉬 개선 기능 중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인 구멍 채우기 모드를 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 메쉬를 편집할 때 메쉬는 뚫려있는 구멍이 없이 모두 막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제일 유용한 기능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면 설정된 곡률에 따라 클릭 한 번으로 메쉬에 뚫려있는 영역을 메꿔줍니다. 그 다음으로 VX 모델의 메쉬 개선 기능 중 8.0 이후부터 추가된 샌드페이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만큼 설정을 해주고 평탄화 강도를 올려 메쉬를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 마우스로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포로 물체를 긁듯이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여주면 해당하는 부위의 디테일이 부드럽게 되면서 실제 샌드페이퍼로 긁어주는 듯한 효과가 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긁거나 강도를 너무 올리면 메쉬의 형상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VX 모델의 메쉬 개선 기능 중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디피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또 다른 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브가 있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 디피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주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하는 부위를 없애버립니다. 이 기능은 특히 스캔 후 각인이나 불필요한 디테일을 최대한 감쪽같이 없앨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출품에 있는 각인도 주변 데이터와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며 뚫려있는 슬롯의 경우도 주변 데이터와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신 기능들은 메쉬 개선 기능으로 메쉬 표면의 질감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기능은 메쉬 편집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들은 메쉬를 본격적으로 자르거나 크기를 변경할 때 형상 자체에 변화를 줄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능은 컷 메쉬이며 메쉬를 날카롭게 자를 때 선을 긋거나 이미 만든 평면을 이용하여 날카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VX 모델의 8.0 이후부터 추가된 기능 중 하나인 조각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조각을 하듯이 메쉬에 편집을 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와 양각 또는 음각 중에서 모드를 선택을 하고 이제 끝부분에 팁 형상도 설정을 해준 다음에 메쉬상에 자유롭게 스케치하듯이 움직여주면 해당하는 부위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메쉬 형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쉬 개선과 편집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메쉬 편집 기능 중 하나인 메쉬 메꾸기 기능을 확인하겠습니다. 메쉬 메꾸기 기능은 3D 프린팅을 위한 메쉬가 뚫려있는 구멍이 없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메쉬가 메꾸어져 있을 경우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트리뷰에서 해당하는 메쉬의 속성이 들어가서 메쉬 메꾸기가 예로 바뀌어져 있으면 뚫려있는 구멍이 없는 메쉬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X 모델의 개선과 편집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상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메쉬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평면을 만들어주고 코에 점을 만들어준 다음에 정렬 모드에 들어가서 메쉬를 움직여줍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D 뷰어 상에 있는 화살표를 움직여주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면을 가지고 XY 평면으로 구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평면 1과 XY 평면을 구속 조건에 선택을 해줍니다. 또한 평면 1의 중앙을 원점 XY 그리고 코 끝에 찍어준 점을 X축 방향으로 구속을 하여서 축 위치와 방향 지정에 모든 자물쇠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에 정렬을 해줍니다. 이러면 보시다시피 맨 밑면의 중앙에 XYZ 원점이 설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VX 모델로 3D 프린팅을 위해서 메쉬를 편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기능으로 병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한 번에 스캔이 되지 못했거나 각기 다른 두 영역이 따로 스캔이 된 경우 이를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렬해서 베스트 핏을 들어가서 형상 기반으로 해당 파트를 정렬을 시켜줍니다. 겹치는 영역이 많거나 디테일이 많으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하지만 수동의 경우 겹치는 영역이 별로 없거나 표면이 밋밋한 디테일이 별로 없는 영역일 때 사용합니다. 가장 최대한 양쪽에 있는 파트가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한 후 같은 영역에 같은 번호의 점이 찍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아까 VX 인스펙트에서 수동으로 베스트 핏을 한 것과 동일하며 대략적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점을 찍어줍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서는 두 메쉬를 합치기 위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며 점을 다 찍은 다음에는 베스트 핏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결과물이 제대로 정렬이 되었는지 여러 부분의 표면을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눌러 주어야 정렬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영역을 정렬해 준 다음 병합 기능을 눌러줍니다. 이 두 메쉬를 합쳐줄 때 어떤 메쉬를 더 우선순위로 하여 합칠 때 기준으로 삼을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하며 계산이 완료된 후 경계 부분의 표면이 매끄러운지 결과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어야 하나의 메쉬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VX 모델에서 메쉬 편집과 개선, 정렬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보내기 메쉬를 선택한 다음 메쉬의 이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입한 뒤 파일 형식은 이진법 STL로 하여 저장을 눌러주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VX 모델에서 3D 프린팅을 위해 메쉬를 편집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간단한 예시를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VX 인스펙터와 VX 모델의 컨셉과 이를 이용한 치수 측정, 메쉬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X 인스펙터와 VX 모델의 기능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략적인 작업 방식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희 VX 인스펙터와 VX 모델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하단에 제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